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궐의 그 개관을 한번 보면은 저희가 늘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서울은 전 세계의 보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궁궐이 5개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200 몇 개국을 다 가봐도 한 나라의 수도에 궁궐이 5개인 데는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5개가 있기까지는 비극적인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자랑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된 사연을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걸 보시면 제가 문화재청, 지금은 이제 문화재청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이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문화재청이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는 국가유산청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문화재라는 개념이 약간 좀 그렇고 국가유산이 훨씬 듣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유산청에서 매일 이렇게 공무직 사람들이 티켓팅을 해가지고 카운트를 해서 그 방문객들의 통계 숫자를 제가 국가유산청의 엑셀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미나이에다가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AI한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AI도 여러분 활용하시기 나름인데 일단 국가유산청에 있는 그 통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365줄 있을 거 아니에요, 엑셀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전혀 없지. 그래서 내가 합계를 내고 그거를 이제 제미나이한테 가서 만들어줘. 그래갖고 만든 게 여기 있잖아요. 4개의 궁궐. 왜 1개의 궁궐을 어디 빠졌죠? 경희궁은 돈을 안 내요. 그래가지고 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딴 데에 우리가 저거 1,000원 받는지 차라리 받지 말지 인건비가 더 나오겠다 싶어도 유료 관광객일 때 카운팅이 좀 잘 되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일단 4개의 궁궐이 있고 경희궁은 국가유산청에서 집계를 못 내.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이 전체를 저 파란색은 경복궁을 말하는 거고 이 초록색은 창덕궁, 요거는 창경궁, 그리고 이 노란색은 덕수궁이에요. 이상하다. 창덕궁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덕수궁이 더 많아. 경복궁이 많은 건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일단은 경복궁이 지금 64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다 더하면은 3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340 덕수궁까지 넣으면 요 3개 궁궐이 640, 경복궁이 640 다 합해가지고 거의 1,300만 명이 1년에 궁궐을 찾아요. 생각해보세요. 1,300명이라. 저 나라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1,300만 명이. 그 중에서도 경복궁은 50%예요. 나머지. 그런데 덕수궁이 왜 저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 안 드세요? 덕수궁이 제일 인기가 저렇게 많았나? 창덕궁이 더 사람 많던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겠죠? 같이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국가유산청이 엑셀 365줄 이거를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집계가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유료하고 무료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아니 왜 이렇게 유료하고 무료가 차이가 많이 날까 생각을 또 해봤더니 알겠어요. 경복궁이 왜 240만 명이 유료고 무료는 400만 명이나 될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맞아요. 외국 애들이 왜 한복 입는지 쟤네들은 물론 저도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전통의상 입으려면 입을 것 같기도 해. 반반이야. 근데 저게 한복 입으면 공짜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다 입는 거예요. 이왕 입는 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유료하고 무료가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600만 명 중에 국내에는 몇 명이고 외국은 몇 명일까? 그러니까 또 이걸 해보니까 외국인은 440, 외국인은 2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거의 저 외국인들은 무료로 간다라는 거고 또 그래서 이제 서울에 5개의 궁궐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나침반으로 북쪽에 동서남북에 다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남궐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동궐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 경희궁은 서궐이라고 있어요. 저기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합쳐가지고 동궐이에요. 하나로 쳐가지고 동궐, 경희궁은 서궐, 서쪽에 있으니까 이 가운데에 그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건데 이 동궐도라는 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서궐도라는 그림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궐도와 서궐도는 조선 후기에 그린 게 남아있는데 국보와 보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창덕궁, 창경궁 동궐이라는 걸 알고 경희궁은 서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덕수궁은 남궐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저거는 궁궐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옆에다가 수강궁하고 경흥궁을 써놨는데 이게 원래 얘네들 이름이고 경희궁도 원래 경덕궁이었어요. 경덕궁이었는데 왕이 시호하고 겹친다고 해가지고 불경스럽다 해가지고 경희궁으로 영조 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경희궁도 조선 후기 그 영조 때 전까지는 경덕궁이라고 했고
이것도 경운궁이라고 했잖아요. 경운궁이야말로 1907년까지 경운궁이었어요. 경운궁으로 하는 시간이 길을까요? 덕수궁으로 하는 시간이 길을까요? 경운궁이 훨씬 길어요. 저는 일단 경운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일단 덕수궁하고 경운궁을 있다가 1907년부터 덕수궁이 된 거고요. 이제 수관궁은 그 태종이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살아있으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왕이 별로 없어요. 그 왕이 죽는 날 아들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태종은 살아있을 때 세종한테 선의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수관궁에 계셨어요, 태종은.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성종 때 수관궁을 참전궁으로 바꾼 거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죠? 빠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궁궐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가면서 수업하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이 서울의 5대 궁궐이 있게 된 원인을 우리가 제일 원인은 이거예요. 뭐죠? 임진왜란때. 임진왜란때 이거 보이죠? 이거 월대. 월대 2개 있는 거. 월대가 2개 있는 거 경복궁밖에 없잖아요. 이거 빈타는 거 여기는 나무니까. 이건 이제 돌이니까 불 안 타고. 증비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이제 경복궁이 불난 거예요. 그래서 5대 궁궐이 있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임진왜란 때문에. 임진왜란이 없었으면은 어쩌면은 궁궐이 3개밖에 없었을 텐데 5개가 된 거는 임진왜란 때. 뭐라고 돼 있냐? 조선왕조실록에 도성의 궁궐에 불이 났다. 거가가 떠나려고 할지. 이게 뭐냐면 선조의 그 가마가 떠나려고 할 때 이 백성들이 그 내탕구에 들어가서 보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가 왜 이 경복궁을 불태웠냐면 노비 문서를 여기 정리원이 형주를 불태웠는데 거기에 공사 노비의 문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이 노비 문서를 풀었으니까 나는 이제 노비 아니야. 이제 그거를 태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흔적을 없앴는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3궁궐이 모두 일시에 모두 타버렸다. 이게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요. 선조 수정실록. 저기가 1592년에 4월에 이게 나오거든요. 궁궐이 3개가 다 불탔어. 3개가 다 불탔는데 이 백성들부터 신하들이 선조한테 왜 거기 의주에 가 있냐? 왕이 와야지. 하도 그러니까 선조가 다시 한양에 왔어. 물론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부터 시작해갖고 권율장군 해갖고 이제 한양에 돌아올 만하니까 돌아왔겠지. 와서 죽을 만하면 안 돌아왔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돌아왔어요, 선조가. 그랬더니 이 궁궐이 3개가 다 불탔어. 어디로 가요? 궁궐이 없는데.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을까요? 궁궐이 다 붙었어. 임금이 있어야 돼. 궁궐이 다 붙어서 어디로 갔죠? 네? 경운궁은 그때 없었고 월산대군 집으로 갔어요. 월산대군 집으로. 월산대군은 성종의 형이에요. 성종의 형. 근데 성종의 형인데 사실은 월산대군이 왕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생이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얼마나 형한테 미안해. 친형인데. 그리고 월산대군도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종이 자기 형한테 얼마나 잘해줬을 거야. 그래서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월산대군한테 집을 엄청 큰 집을 준 거야. 궁궐보다는 작지만. 그래서 이 한양에 있는 제일 큰 집이 월산대군 집이었어. 그래서 선조가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선조는 거기서 죽었어요. 월산대군 집에서. 왕이 이제 임시로 있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부터 이름이 생겨요. 행궁이라고. 행궁. 그래서 이제 월산대군 집이 갑자기 궁궐이 된 거야. 행궁. 임시 궁궐. 행궁. 근데 거기가 정릉동이야. 그래서 정동행궁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 정동행궁으로 쭉 가다가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이제 선조의 후계자로 됐는데, 광해군이 1610년에 창덕궁을 지으면서 거기로 갔어. 내가 볼 때 광해군은 좀 넓은 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덕수궁은 너무 좁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전란 수습했으니까 1610년에 이제 그리 갔어요. 그러면서 광해군이 창덕궁으로 가면서 정동행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 거기가 선조가 있고 광해군이 즉위하고 하면서 거기를 좀 더 이렇게 궁궐처럼 만들었을 테니까 거기를 그때부터 경운궁이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월산대군 집이 정동행궁이 됐다가 경운궁이 됐다. 그로부터 1910년부터 1907년까지 300년 동안을 경운궁으로, 덕수궁은 지금 100년밖에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경운궁으로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궁궐이 5개가 있는 이유는 당연한 거고, 첫 번째는 한양이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가 있지. 우리가 물론 신라에 가도 궁궐이 있어요. 그건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에 가도 궁궐이 있어요. 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백제, 부역, 그 다음에 공주, 거기도 궁궐이 있어요. 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백제의 수도 한성, 거기, 그래갖고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도 그 안에 궁궐이 있었어요. 그럼 궁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수도였던 때에만
궁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30여 개의 도시 중에 그 도성과 궁궐이 있는 도시는 10개가 안 돼요. 10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해 봤어요. 궁궐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은 노랗게 그 하이라이트 친 것만 보시면 돼요. 1395년에 경복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1405년에 딱 10년 후에 창덕궁이 생겼어요. 경복궁하고 창덕궁은 10살 차이예요. 10살 차이. 그래서 경복궁 태어나고 창덕궁 10년 후에 태어났어요. 이제 태종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483년 15세기 후반에 창녕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복궁, 창덕궁, 창녕궁 3개만 있었어요. 3개 갖고 충분했는데, 그리고 창녕궁은 우리가 궁궐로 치지 않고 요거는 이제 왕의 통치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복궁과 창덕궁 그 2개로 조선 초기에 갔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에 조선의 초기에 3대 궁궐 모두 소실됐고, 그리고 이제 1610년에 광해군이 창덕궁을 만들고, 그 다음에 1616년에 창경궁을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창경궁, 창덕궁까지 이렇게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죠? 요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이 경운궁이 이렇게 덕수궁으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요약해 보면은 14세기, 16세기까지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까지 있었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창덕궁, 경덕궁, 경운궁이 있었는데 경복궁은 없었는데 1867년에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했죠. 그래서 경복궁은 270년간, 약 300년간 황무지로 폐허로 있었어요. 경복궁. 임진왜란 이후에, 불탄 이후에 270년 동안 경복궁은 없었어요. 심지어 창덕궁을 지을 때 경복궁에 있는 걸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창덕궁 투어 가면은 저기 희정당 가가지고 희정당이 그 팔착 지붕에 거기에 있는 한문 뭐냐고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한문을 몰라도 알아. 저거 강령 건강하다. 그게 경복궁의 강령전을 뜯어가지고 창덕궁을 만들어 놓은 흔적이 그래요. 왜 창덕궁에 강령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경복궁에 강령전이 있는데 거기 뜯어다가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조전 들어가는데 그렇게 희정당 거기에 그 강령이라는 게 그걸 뜯어다가 쓴 거예요. 경복궁이 이제 폐허가 됐으니 그 좋은 목재나 그런 걸 어디서 왜 그걸 쓰지? 그래서 경복궁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개가 궁궐이 있었던 이유, 임진왜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때문이에요. 양벌 체제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벌 체제를 저도 이제 옛날에 궁궐 지키면 3년 할 때 한 3개월 동안 공부할 때 양벌 체제를 엄청 많이 공부했는데, 이 양벌 체제는 궁궐이 2개 있다는 거예요.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하고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 이 덕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이 나거나 데모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피난 가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이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2개가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이 법궁이었고 이궁이 창덕궁이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법궁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창덕궁은 법궁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덕궁을 법궁으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은 그거는 어떤 그냥 기본적인 게 아니고 어서 이렇게 짜집기로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법궁은 우리나라 조선에 경복궁밖에 없어요. 법궁은. 그런데 법궁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창덕궁이 실질적인 법궁 노릇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궁만 2개 있었어요. 법궁은 없었어요. 그러나 법궁 역할을 창덕궁이 했죠.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법궁이 창덕궁이 되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더. 그래서 만든 게 이 경덕궁, 경희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복궁, 창덕궁, 여기는 창덕궁, 경희궁. 그래서 이제 경희궁, 경덕궁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 지금 경희궁의 그 위치는 이제 정원궁부터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2월 14일 날 경희궁 투어를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궁이라는 것은 조선의 유일한 법궁은 경복궁밖에 없고, 조선 후기에 실질적으로 법궁 역할을 한 거는 창덕궁인데, 지금 조선 전기는 경복궁이 200년밖에 못했고 창덕궁은 훨씬 더 길게 했어요. 270년. 그리고 경복궁이 법궁일 때에도 태종은 경복궁을 싫어했어. 주로 창덕궁에 있었어. 그래서 태종은 창덕궁의 남자고 세종은 경복궁의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은 이제 완전히 경복궁에만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문 삼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외조와 내조가 있고, 요게 이제 이 내조는 치조와 연조가 있어요. 치조와 연조. 그래서 이 치조는 정치하다의 치자라서 이 정전과 편전이고, 연조는 이 굴뚝 그래서 이제 침전이거든요. 침전인 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조는 벌레각사나 금천교. 그럼 내조는 치조와 연조가 있는데 정전과 편전, 침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써놓은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궁이 우리가 벌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궁만 있으면 안 되고요. 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궁과 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궁궐은 궁 플러스 거리예요. 근데 이게 국거리 더 높아요. 그리고 궁은 사적인 공간, 궐은 공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라서 한 단계 격이 낮은 게 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 사당도 뭐 경모궁, 뭐 칠궁 해가지고 궁이라고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궁은 궁전의 약자인 게 동양에서 이렇게 말하고 서양하고 좀 틀려요. 그거는 성리학의 그 정치 철학을 반영해갖고 되게 검소해요. 그리고 하나하고 이런 거는 죄악이에요. 왜? 백성을 괴롭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 궁이라고 하는 거는 경모궁, 칠궁, 그리고 여기 운현궁, 그다음에 용흥궁, 또 왕의 잠저 다 궁자 써요. 근데 벌까지는 안 붙이거든요. 그리고 수강궁, 여기 뭐 별궁, 그다음에 행궁 뭐 이런 식으로 다 궁자를 써요. 뭐 여기서 여기 뒤에다 벌자 붙이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궁만 있는 거예요. 궐은 이 5대 궁궐밖에 없어요. 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조선 경국전이 궁궐을 조성하는 기준이 된 게 이 조선 경국전 때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조선 경국전에 궁을 만들 때 사치하면 백성을 힘들게 하고 누추하면 이 조정이 초라해 보여. 존엄을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검소하나 누추한 곳에 이르지 않고 아름다우나 사치한 곳에 이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그러므로 검소는 덕과 같고 사치는 나쁨이 크니 사치보다는 검소가 낫겠다. 이 말을 조선 경국전에 쓴 거예요. 누가? 정도전이. 그래서 궁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미불로 하이브치. 이게 조선 경국전에 우리나라의 건축, 궁궐 건축을 말할 때 쓴 얘기인데 경국전에 있는 이거는 궁궐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치스럽게 지면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니까 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거미불로 하이브치. 그래서 유흥준 교수님이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는 사람 많은데 이거는 그 원인이 조선 경국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경국전이 있고 또 하나 이 거미불로 하이브치를 쓴 사람은 김부식. 김부식이 백제 원조왕이 이제 백제 그 궁성을 지을 때 해가지고 김부식하고 정도전이 쓴 거예요. 이게 조선 경국전은 1394년에 정도전이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이념과 경제사회 문화에 대한 것을 한 법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국대전은 많이 하는데 조선 경국전은 잘 모르는데 이게 이거의 모체인 거죠. 그래서 경국은 뭐예요? 나라를 경영한다,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6개, 상권의 3개, 하권의 3개에서 책이 2개. 2개인데 이렇게 해서 뭐 정치하는 뭐 이게 2호 예병 성공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권, 하권, 조선, 경국. 이 주례 고공기라는 거는 그 주나라 고서의 한 챕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도성을 지을 때는 중국에서 그 나라의 수도의 그 성곽을 지을 때는 이게 궁궐이 포함된 거예요. 궁궐 포함된 거. 지침. 법궁은 좌묘, 우사. 좌묘,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단. 그 다음에 전조, 후시. 앞에는 육조, 뒤에는 시장. 혹은 면조, 후시. 이래서 경복궁이 근정전이 그렇게 지게 된 거예요. 면조, 후시이기 때문에. 왜냐면 경복궁 앞에 있는 광화문 광장이 그 육조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조, 후시, 그 다음에 좌묘, 우사. 요게 이제 주나라의 그 책 중에 그 주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챕터가 그러니까 한 섹션이 이제 고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도성을 지을 때는 이렇게 져라. 제가 계속 도성 얘기했잖아요. 도성은 우리나라에도 도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전조후시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그렇게 졌는데 전조후시를 하랬더니 경복궁 바로 뒤에가 백악이어가지고 거기 시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뒤에다 못 만들고 어디다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어요? 지금 거기 있잖아요. 종각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피막골이라고 써 있잖아요. 피막골. 그게 이제 이 전조후시에 의해서 거기다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조후시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도성이라는 게 이 도자는 왕도, 도읍지, 나라의 수도, 캐피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에는 국내성, 그 다음에 신라는 월성, 금성, 그 다음에 백제는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성, 그 다음에 한양도성. 그거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죠.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읍성이 있는데 읍성 이제 가운데 동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궁궐 전정이 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궐도 이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전당학과, 재헌, 노정 이렇게 있었고 이 전은 왕비하고 왕하고 왕비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당은 뭐 세자, 세자빈 그다음에 이제 하면 곧 낮은 이렇게 쭉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당이 제일 높은 거라서 우리가 명예의 전당, 문화의 전당, 예술의 전당 이 전당이 이 전당으로 해서 된 거예요. 궁궐은 이렇고 잠깐 그 외국에 그거를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그 프랑스에 한 2년 있었어가지고 그때 늘 가진 게 이제 이 누구르 궁전하고 베르사유 궁전인데 이 누구르 궁전은 우리가 누구르 궁전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르 박물관이라고 하지? 네, 그렇지만 박물관이 지금은 박물관이지만 옛날에는 궁전이었어요. 경복궁과 같은 정궁이에요, 법궁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르 궁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12세기부터 14세기 그러니까 쭉 가다가 17세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5, 600년 동안 프랑스 왕들이 있었던 곳이 이거 보세요. 와 궁궐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 르네상스 양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그 옆에 이 띠르리 궁전이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샹젤리제 거리면은 이 샹젤리제 거리 이 동쪽 끝에 대성문이 있고 이 남쪽에 그 누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누브르 박물관 옆에 이제 띠르리라는 궁전이 있어요. 이제 거기 약간 참경궁 같은 거 참경궁. 그거 하나 이제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왕비 뭐 이렇게 있어야 돼가지고 이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 그 누브르 궁전이 이 루이 14세는 싫어. 사치스러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거미볼로 화이트치 같은 걸 알겠어요? 모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루이 14세가 이제 막 화려한 뭐 태양왕이고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지금의 한 뭐 경기도 뭐 어디 과천 정도 되는 데다가 파리가 서울이라면 과천 정도 되는 데다가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갖고 저도 이게 그때도 조금 비쌌는데 입장료가 한 달에 한 번. 지금 우리나라도 네 번째 수요일인가 무료로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가는 날이 있어요. 입장료.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무료인 날은 맨날 가서 베르사유. 왜냐면 20분이면 가니까 뭐 전철 타고 가도 되고 뭐 차로 가도 되고 20분이면 가요. 파리에서 베르사유니까. 그래서 이제 골프 치는 사람도 베르사유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일단 외곽이잖아요. 외곽. 거기면 외곽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땅을 많이 뺏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도시이니까. 그래갖고 루이 14세가 여기 갔어요.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랑 남의 나라랑 똑같아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야. 당신 왜 거기가 있어? 여기 와, 다시 와. 누구로 박물관.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의 그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수용당한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 누브르에 있다가 이 루이 14세 때문에 베르사유를 간 거야. 그러니까 누브르가 훨씬 궁궐을 오래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루이 14세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이렇게 이제 승리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너무 많이 이기니까 이 전리품이 이게 어디다 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래서 이 누브르 박물관에 누브르 궁전을 그 전리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곳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강해 프랑스는 막 이거 자랑하려고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브르 박물관으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피라미드 미테랑 대통령이 미테랑 대통령 때 이거를 한 거고 그랜드 루브라고 해서 그랑 루브라고 해서 이제 피라미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베르사유 궁전에 이제 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바로크 건축 양식이고 그 양식은 아까 전 르네상스 그래갖고 여기는 거의 2만 명을 수용하고 이 베르사유 궁전의 궁전보다도 더 유명한 게 정원이에요. 가든 너무 아름다워요. 분수가 1,400개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여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해전 장소도 썼고 뭐 루이 14세의 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거의 궁궐은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복궁은 지정 못했지만 창덕궁은 지정돼 있고 조선의 궁궐 그러면 경복궁이 아니에요. 창덕궁이지. 왜? 경복궁은 거의 새로 진 거잖아요. 근데 창덕궁은 그 조선의 원형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 1979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그리고 이제 상수시 궁전이라고 이 상수시 너무 한국말이야? 아니요. 여기 쌍수시 불어예요. 독어 아니에요. 독일에 있지만 불어예요. 이게 이 쌍이라는 게 SNS 프랑스어는 불어는 맨 끝에 자음을 발음 안 해요. 그래서 쌍이라는 게 리다웃이라는 리다웃 쌍수시.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고 여기 보면은 이 수시는 우울하다는 데 우울. 그래서 제가 쌍수시를 보고 어떤 생각이 했잖아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이게 즐길 수 있다고 쌍수시를 보고 뭐 무슨 생각이 났잖아요. 마무리가 생각이 났어. 마무라는 뜻이에요. 마무. 쌍수시. 이 근심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마무리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쌍수시가. 쌍수시 그런데 마무리? 이거 이렇게 저 사람 뭘 좀 안 해 이렇게 말할까 쌍수시 마무리 많이 절대 안 해요. 우울함을 잇는 곳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누가 어디냐면은 베를린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독일 가면은 뭐니 해도 베를린이야. 올드 시티를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베를린에 가서 브란덴부르크 그 장벽 보고 이렇게 하면은 베를린에서 20분 이것도 루브르하고 베르사유하고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 포츠담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포츠담 그러면 우리 딱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의 해방 방법을 확실하게도 해주고 그래서 포츠담 선언이잖아요. 그게 포츠담이 그게 생각나는데 이게 이제 쌍수시가 포츠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포츠담은 이 쌍수시는 눈물의 여왕 촬영지지만은 여기 체칠리엔 호프라는 곳이 이제 우리 포츠담 선언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 이제 이 쌍수시에 가면은 쌍수시만 보고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칠리엔 호프도 가셔야죠. 10분밖에 안 걸리는 가셔요. 베를린에 갔다가 포츠담에 가서 체칠리엔 호프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스트리아에
동유럽 투어를 할 때 제일 가고 싶은 게 이제 이거였는데 참 저도 참 식상해. 다른 것도 많이 없고 하여튼 누구나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궁전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이제 제일 가고 싶은 게 뭐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짤즈부르크나 뭐 그게 뭐죠 마리벨 정원인가 거기 가는 거 플러스 그거보다는 좀 여기 좀 더 만족도가 높아. 쉔불은 뭐 가르마에서 그러니까 쇠고기한테 쇠잖아요. 쉔불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쇠고기한테 쇠에다 니은 거야. 쇤불은 여기 쇤불은이고요. 쇤불은은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이 아름다운 샘. 쇤불은이 아름다운 샘.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이제 마리아 테레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 합숙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요런 거 이거 다 이렇게 깨졌어요. 아무튼 뭐 왕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해외 여행도 이제 가실 시즌이 들어가고 하니까 특히 우리가 유럽을 많이 가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궁궐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오고 외국에 가도 궁궐에 제일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스스로 답을 좀 내보시면 어떨까 싶다. 그래서 1교시는 이렇게 끝내고 3시부터 경복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